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한 로우폴리 모델이라 금방 만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들이댔다가 작은 코 크게 다쳤습니다. 쉬운 만큼 더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걸 멍청하게 몰랐던 거죠. 아무튼 뭐 더 떠들 시간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다른 영상들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X키를 누른 후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말끔해졌죠? 그럼 이제 뷰포트 화면을 보면 지금 원금 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작업하기 편하게 평면 뷰로 바꿔줍니다. 단축키는 넘버패드 5번으로 한다고 한 3000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평면뷰로 바꿨으면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옆에서 보는 측면뷰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뭔가를 불러와야 하는데 추가하는 건 애드 메뉴에서 한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이제 Shift A 키를 눌러서 불러오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편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라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백그라운드를 눌러주고요. 다운받은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보이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이 다른 걸로 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보기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화면을 지금 측면뷰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똑같이 옆쪽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해 줘야겠죠. 요놈을 더블 클릭이나 로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졌죠.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다시 넘버패드 3번 측면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불러왔던 옆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넘버패드 7번을 눌러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로 바꿔주고 그 상태로 Shift A키를 누르고 아까처럼 백그라운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미지, 요놈이죠.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그럼 이렇게 뷰에 맞게 불러와지게 되고 왜 이렇게 불러오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옆에서 볼 때는 옆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위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마치 도면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앞쪽에 길이가 조금 안 맞는데 이건 뭐 이동 기지물을 이용해서 길이를 맞춰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건 이제 정확한 2D 형태의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추고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 하셨다면 Shift A 키를 누르고 잘 안 보이니까 다시 Shift A 키를 누르고 메쉬로 들어가서 플레인 평면을 불러옵니다. 짠, 그럼 이렇게 평면이 나타났죠. 자, 그럼 수정을 위해서 모드를 에딧 모드, 즉 편집 모드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탭 키를 눌러줘도 되고요. 또 아니면 저처럼 컨트롤 탭 키를 누르고 에딧 모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끝에 점들이 보이게 될 건데요. 혹시라도 수전증 때문에 2번이나 3번이 잘못 눌렸을 경우 점들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위에 선택 모드에서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 주시거나 간단하게 숫자키 1번을 눌러 주시면 점들이 다시 보이게 되겠고요. 그런데 점들이 여러분들 눈처럼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에디트로 이동을 해서 제일 아래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창을 조금 잘 보이게 옮겨주고 두 번째 메뉴인 테마로 들어가서 3D 뷰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주고요. 그럼 끝에쯤에 버텍스 사이즈라고 있을 건데 이걸 이제 6으로 바꿔줍니다. 한 이 정도면 뭐 잘 보이는 것 같죠? 너무 커도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키워주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 들어온 김에 다른 것도 해주고 나갑시다. 애드온즈 메뉴로 이동해서요.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F2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메쉬 F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박스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색창에다가 L55를 입력해 주게 되면 메시 루프 툴즈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 왼쪽 아래 이 부분을 클릭하고 세이브 저장을 시켜 줍니다. 이제 얘는 다 썼으니까 꺼져 주고요. 그럼 이제 전체를 선택해야 하니까 단축키 A키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걸 병합을 시켜줄 건데, 병합은 뭐 여러 곳에서 가능하죠. 위에 메쉬 메뉴에서도 머지 병합을 해줄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열어서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단축키 M키를 눌러서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로 해주도록 합시다. 가운데로 합칠 거니까 S엔터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 버텍스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 거니까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버텍스 이 점을 각 모서리 꼭지점에 위치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려면 이동을 시켜줘야 하니까 이동 기즈모를 불러오고요. 녹색과 파랑 화살표를 이용해서 요리조리 이동을 시켜주면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G키를 눌러서 자유롭게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단축키 사용이 아직 서투시다면 여기 보이는 빨간색 네모칸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G키를 사용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뭐 이걸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아무튼 점을 이곳에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옆쪽으로 쭉 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점을 늘려줄 때는 익스트루드라고 이제 단축키 E키를 한번 갈겨주면 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다음 지점에 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위치를 시켜줘야겠죠. 클릭해서 점을 찍어 주시고요. 다시 단축키 E키를 누르고 다음 지점에도 마찬가지로 점을 위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단축키 E키를 이용해서 각 지점마다 점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쭉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점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지금 배우는 방법은 조금 원초적이긴 하지만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방법을 사용했고요. 다 됐으면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첫 번째 버텍스를 선택하고 아래쪽 모서리까지 점을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쭉쭉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백그라운드 사진에서 보이는 모서리나 꼭지점에는 반드시 버텍스 점이 위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3D 세상에서는 이제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 즉 각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그걸 표현해 줄 메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도 단축키 E키를 이용해서 버텍스를 모서리에 위치시켜 주면 되고요. 이건 어차피 똑같은 작업이라 조금 빠르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이 키를 눌렀다가 ESC 키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눌려서 캔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상태로 다시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버리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니까 꼭 컨트롤 Z키로 뒤로 가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아무튼 다 만들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잠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여기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안 보이게 숨겨주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옆면에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면 쪽에서 볼 때는 납작한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작업이 편하게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뷰로 다시 바꿔줍니다. 먼저 버텍스 선택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제 나머지 다른 점들을 선택해주면 되고요. 면은 이제 단축키 F키로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다시 뒤로 가서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3개만 선택하고 F키를 눌러서 채워주면 되겠고요. 면을 채우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채우기는 이렇게 버텍스 4개로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뒤에 버텍스 2개를 이용해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텍스 2개를 선택하고 F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면이 채워지게 되고요.
이후에는 F키만 누르게 되면 반자동으로 나머지 면들도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라인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버텍스 2개를 선택하고 F키를 연타해서 끝까지 면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도 F키로 쭉쭉쭉쭉, 그 다음 라인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삑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한 면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해결이 되겠고요. 엣지 선택 모드일 때는 이렇게 양쪽 선을 선택해주고 단축키 F키를 눌러서 재워주기를 해주시거나, 버텍스 선택 모드일 때는 점 4개를 선택해서 일단 한 면을 먼저 만들어준 후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버텍스 2개를 선택해서 단축키 F키를 연타해 주시면 방향에 맞게 채우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됐으면 꼬리 부분에 버텍스들을 합쳐줘야 하는데요. 그냥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준 후에 아까처럼 단축키 M키를 누르고 S센터를 선택해서 가운데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다 됐다면 선택을 해서 한번 흔들어 보면 제대로 합쳐진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앞부분, 머가리 부분을 만들어 봅시다. 보면 이제 점들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각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특히나 로우폴리에서는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니까 자세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버텍스를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늘려주시면 되는데, 사각형으로 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채워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라 다른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에서 나누거나 자르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가운데를 나눠 줄 건데요. 제가 자주 쓰는 간편한 방법으로는 먼저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열어서 쭉 보면 트라이앵귤레이트 페이시스라고 있는데, 눌러주게 되면 사각면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눠지면서 가운데 엣지가 생기게 되고요.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일단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단축키 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이프 툴이 나오게 되는데, 버텍스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자석처럼 착하고 달라붙으면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클릭을 하고 대각선 버텍스에도 마찬가지로 자석처럼 착하고 달라붙었을 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나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자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넘어가서 다음은 그냥 삼각형이니까 점들만 선택하고 단축키 F키로 채워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또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여기 있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저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입을 만들어줘야 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다 됐으면 여기도 점 3개를 선택하고 단축키 F키로 채워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면은 사각형이니까 버텍스 4개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F키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밑에는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점 3개를 선택하고 채워주면 되겠고요. 여기도 삼각형으로 채워줍니다. 이제 이 밑에 삼각형을 채워줄 건데, 여기는 입을 벌리고 닫고 해야 할 수가 있어서 윗부분하고 이제 따로 떨어뜨려 주는 게 좋겠죠. 겹치면 선택이 어려워지니까 살짝만 밑에다가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고요.
여기도 3개를 선택해서 채워주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 면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이제 입체감을 주는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 보면 가운데 라인은 옆에서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요. 우리가 움직일 건 이제 그 아래 라인부터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다만 꼬리는 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라인을 선택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Shift를 누르고 수동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첫 번째 버텍스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이 될 버텍스를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연결 선택을 해주면 쉽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고 전 시간에 배웠었죠. 선택이 끝났으면 넘버패드 7번을 눌러서 탑뷰로 바꿔 주시고요. 가운데 말고 이제 그 다음 줄은 이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X축 빨간색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쭉 끌어당겨 줍니다. 잘 보일 수 있게 Shift Z 키를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주면 되는데 와이어 프레임 모드는 뭐 이 위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했으면 줌을 쭉 당겨서 제일 위에 버텍스 쪽으로 화면을 이동시켜 줍니다. 이제 버텍스를 선택하고 여기 보이는 이 라인에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 다음 버텍스로 가서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에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대충 맞은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버텍스는 여기다 맞춰주면 되겠죠. 제일 아래에 있는 버텍스는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Shift Z키로 다시 솔리드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화면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입체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똑같이 버텍스를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넘버패드 7번으로 탑뷰로 바꿔줍니다. 이 라인은 이제 그 다음 엣지가 되어야 하니까 위에서 볼 때는 가장 바깥에 있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바깥으로 쭉 빼주고요. 또 잘 보이게 Shift Z키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 아까처럼 버텍스를 바깥쪽 라인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돌리고 싶지만 초보교실이라 참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 라인은 이런 식으로 제일 바깥쪽 라인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Shift Z키로 다시 솔리드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아무튼 다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선택을 해주고 아까처럼 해주면 되는데요. 요놈은 이제 두 번째 라인에 가려서 위쪽에서 보이는 사진에서는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이는 사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냥 눈짐작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라인 사이의 점들을 위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빨간색 X축 화살표를 쭉 끌어서 가운데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가운데로 넣어주고 그 다음 것도 넣어주고 마지막 것도 이렇게 라인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당연히 Shift Z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많이 비슷해지고 있죠.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넘버패드 7번을 눌러서 탑뷰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제일 안쪽에 위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 라인보다 안쪽에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이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선택하고 빨간색 화살표로 쭉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수전증은 제가 수전증인가 봅니다. 클릭이 미스났죠. 아무튼 대충 간격 맞춰서 제일 안쪽에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줄 거니까 뭐 대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도 제일 안쪽으로 넣어주고, 마지막 버텍스도 이렇게 제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다 됐으면 다시 솔리드 모드로 바꿔주고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다 된 걸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둥근 라인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3D의 가장 원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도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가운데 있는 라인에 버텍스 4개를 선택을 해줄 건데,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넘버 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 뷰로 바꿔주고요. 박스 선택을 할 때도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누적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은 가운데 줄이 아니니까 요 녀석까지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화면을 돌려보면 제대로 선택이 된 게 보이죠. 선택이 끝났다면 넘버 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을 이제 이 위에 보이는 이 버텍스가 있는 라인까지 빨간 화살표를 끌어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대충 일자로 만들어 줬죠. 그럼 다음은 이제 쏙 들어간 이 부분을 맞춰줘야 하니까 해당 위치에 버텍스를 선택해 주고요. 넘버 패드 1번으로 정면뷰로 맞춰주고, 요놈도 빨간색 화살표를 끌어서 쭉 바깥으로 당겨줍니다. 너무 바깥으로 빼내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약간의 곡선 라인만 형성이 되도록 위치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튀어나온 건지 아닌지 이제 정면 사진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썼으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제 안 보이게 아웃라이너 창에서 눈알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숨기기를 해주고요.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뷰로 바꿔주고, 오른쪽에 스패너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모디파이어 메뉴로 들어가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쪽에 미러가 되게 되고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가운데가 떨어지게 되니까 클리핑에 체크를 해서 가운데를 붙게 만들어 주고요. 온 케이지에도 체크를 해서 반대쪽도 메쉬가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줄게 이제 가운데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앞줄에 있는 버텍스를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방법은 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그냥 촐싹맞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박스 선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에 쭉 드래그를 해서 박스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하나씩 선택을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미러 중이라서 반대쪽은 선택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이 다 됐으면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2키를 누르면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늘어나게 되는데, X키를 눌러서 가로줄에 고정을 시켜주고 왼쪽으로 쭉 밀어서 가운데를 붙여줍니다. 다 됐으면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다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Y축 녹색 화살표를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줍니다. 대충 한 이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가운데 버텍스를 아래쪽으로 내려줄 건데 일단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뷰로 바꿔주시고요. 그냥 기즈모를 이용해서 내려주게 되면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원래 각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G키를 2번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엣지를 따라서 버텍스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버텍스를 살짝만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맞춰줄 거니까 대충 옆에 라인하고 일직선이 되게만 맞춰주면 되고요. 대충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채우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미러 모디파이어를 사용 중이라서 채우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배때기를 채울 때 같이 채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밑에 턱주가리 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 아까처럼 트라이앵귤레이트 베이시스를 이용해 봅시다. 그러려면 이제 베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면을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열고 트라이앵귤레이트 베이시스를 눌러주게 되면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운데 엣지가 생기게 됐죠. 이번에도 혹시 모르니까 나이프 툴로 또 한번 해봅시다. 선택 모드는 뭐 상관없지만 잘 보이게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단축키 K키를 누르고 아래쪽 버텍스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쫙 달라붙게 만들어주고 클릭. 대각선 위로 올라가서 얘도 쫙 하고 달라붙으면 클릭을 해주고 그 상태로 스페이스나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잘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줬으면 이제 가운데 여기 보이는 엣지를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삭제를 위해서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가운데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삭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 미러를 사용 중이라 이제 가운데 있는 선을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러를 어플라이 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러 모디파이어의 이 부분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다 됐으면 다시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 부분의 엣지가 선택이 된 상태로 단축키 X키를 누르고 디졸브 엣지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건 냅두고 엣지만 쏙 하고 삭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오각형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안 좋은데 종이 모형을 모티브로 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삭제가 된 듯 하고요. 아무튼 이제 배때기 부분도 채워줘야 하니까 엣지 선택 모드인 거 확인을 해 주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F키를 연타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면이 너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선택 모드일 때는 그냥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줄여서 맞춰주면 되는데 이걸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버텍스 모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 위에 보이는 미러 기능을 켜주면 한쪽만 움직여도 반대쪽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라인들도 이제 스무스한 곡선 형태가 나올 수 있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컨트롤 넘버패드 7번을 눌러서 버튼뷰로 보면서 맞춰주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넘버패드 1번으로 정면뷰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채워봅시다. Alt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선택이 된 상태로 이 키를 한 대 갈겨주면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돌줄이 되게 되는데
그 상태로 S키를 누르게 되면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마우스를 안쪽으로 대충 쭉 밀어 넣어 주고 클릭을 합니다. 다 됐으면 단축키 M키를 누르고 S센터를 눌러서 가운데로 병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뷰로 바꿔주고 가운데 있는 버텍스를 앞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배워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때려 맞춰 줍니다. 다 됐으면 화면을 앞쪽으로 돌려주고 여기 보이는 버텍스 6개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열고 거기서 루프 툴즈로 가서 서클을 눌러줍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버텍스 간의 거리를 똑같이 정렬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충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뷰로 맞춰주고요. 입 주위에 버텍스 3개를 선택하고 빨간색 X축 화살표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살짝만 끌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너무 늘리면 안되고 살짝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일자 형태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마름모 형태로 아래쪽이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 안쪽에 면을 채워줄 건데 채우는 방법은 뭐 다양하지만 채워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조금 원초적으로 가봅시다. 일단 밑에 있는 버텍스 3개를 선택하고 단축키 H키를 눌러서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 버텍스들이 숨겨지면서 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선택하기 쉬워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윗 입술 라인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F키를 눌러서 면을 만들어서 채워줍니다. 잘 보이라고 화면을 정면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대충 모양을 보면 어떤 식으로 채워야 하는지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방법은 많으니까 쉬운 걸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Alt H키를 눌러서 다시 보이게 해주고요. 이번엔 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숨겨줄 거니까 윗입술 버텍스 3개를 선택해 주고 마찬가지로 단축키 H키를 눌러서 숨기기를 해줍니다. 잔인하게 뇌가 날아갔죠. 아무튼 아랫입술 쪽 버텍스 5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도 뭐 원초적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 단축키 F키를 눌러서 채워주기를 해줍니다. 다 됐으면 다시 Alt H키로 다시 보이게 해주고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잘 됐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제대로 된 것 같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몸통이 완성이 돼버렸네요. 자, 요놈은 이제 끝났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해 봅시다. 그럼 이번엔 꼬리 지면놀이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아웃라이너 창에서 다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넘버패드 7번을 눌러서 탑뷰로 맞춰줍니다. Shift Z키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제 앞부분을 보면 여기는 따로 붙는 게 없어서 이 정도만 맞춰도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게 보여지는데 이 상태로 만들게 되면 꼬리가 잘 안 맞을 테니까 수정을 해줘야겠죠.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꼬리 쪽 버텍스를 선택하고 녹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로 살짝 올려서 맞춰줍니다. 옆으로는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다 됐으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좌우를 맞춰줄 차례인데 좌우는 이제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맞춰줄 거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 주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empty 메뉴로 이동을 해서 옵셋이라고 있는데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곳이죠. X축의 수치를 조절해서 좌우를 맞춰줍니다. 너무 팍팍 움직여서 맞추기 힘들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미세 조정이 가능하니까 Shift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Y축도 조절해서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이런 방법 말고도 더 쉽고 간편한 방법도 많은데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 됐으면 Shift Z키로 다시 솔리드 모드로 바꿔주고요. 몸뚱이는 이제 잠시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Shift A키를 누르고 플레인 평면을 하나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아까처럼 단축키 M키를 누르고 S센터를 눌러서 가운데로 버텍스를 병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대충 꼬리 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꼬리 쪽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라인을 여기로 가져갈 거니까 버텍스를 꼬리 끝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기즈모의 파란색 네모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밑으로 늘려줄 거니까 단축키 2키를 누르고 아래쪽 끝으로 쭉 익스트루드를 해주고요. 내친 김에 다음 포인트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또 똑같이 2키를 눌러서 각 포인트마다 익스트루드를 해서 버텍스를 찍어 주시고요. 위에 쪽 라인도 뭐 쭉쭉쭉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찍어 봅시다. 다 됐는데 잘 보면 여기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여기 삼각형을 먼저 채우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해당 위치에 버텍스 3개를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F키를 눌러서 채우기를 해줍니다. 늘려주는 쪽 버텍스 2개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 F키를 연타해서 나머지 면들을 채워줍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사각형 면을 하나 채워주고 늘려주면 된다고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버텍스 4개를 선택해서 먼저 면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늘려주는 쪽 버텍스 2개를 선택하고 F키를 연타해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반대쪽에도 만들어 줘야겠죠. 오른쪽 모디파이어 메뉴로 이동해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반대편에도 생겨났죠. 반대쪽 선택을 할 일은 없지만 뭐 보기 좋으라고 온케이지에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럼 화면을 뒤쪽으로 돌려줄 건데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뒷면으로 화면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두께를 만들어 줄 거니까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로 단축키 2키를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주고 대충 이 정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 익스트루드 메뉴 창이 있는데 눌러서 열어주시고 거기서 Z축에 마이너스 0.09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게 뭐냐면 꼬리 가운데 부분을 합쳐줘야 하니까 끝에 버텍스 2개를 선택해 주고요. 단축키 M키를 누르고 S엔터를 눌러서 가운데로 병합을 시켜줍니다. 된 것 같죠? 꼬리의 위치를 맞춰줄 거니까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비로 맞춰주시고요. 몸통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니까 다시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Shift Z키를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주고요. 조금 전에 병합했던 부분을 몸통 꼬리 끝에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A키로 전체를 선택해주고 Z축이죠. 파란색 화살표를 쭉 끌어올려서 꼬리 끝에 맞춰줍니다. 나름 짬이 있다 보니까 원큐에 잘 맞춰진 것 같죠? 그럼 이제 넘버패드 7번으로 화면을 탑뷰로 바꿔주고요. 다시 솔리드 뷰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회전을 시켜줄 거니까 기즈모를 회전 기즈모로 불러오고요.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잡고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럴 때는 기준이 될 버텍스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A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버텍스가 하얀색으로 활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활성을 만들어주고 위에 비버 포인트에서 액티브 엘리멘트를 눌러주게 되면 활성을 기준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기즈모의 파란색이나 흰색 동그라미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선에 맞춰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다 됐으면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비로 맞춰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흰색 동그라미를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버텍스 사이로 이 부분이 오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꼬랑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기즈모는 다 썼으니까 일단 넣어두고요. 편집 모드에서도 볼 일이 끝났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버립니다. 자, 이제 앞다리 지느러미를 만들 건데요. 몸통이 있으면 가려서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니까 아웃라이너 창으로 가서 걸리적거리는 몸통과 꼬리를 안 보이게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Shift A키를 누르고 이번에도 플레인 평면을 불러오고요. 불러왔으면 이번에도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단축키 M키를 누르고 S엔터를 눌러서 버텍스를 가운데로 병합을 시켜 주시고요.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으로 맞춰주고 작업하기 편하게 줌을 좀 당겨 줍니다. 그리고 기즈모에 빨간색 네모칸을 누르고 지느러미 앞쪽 위로 버텍스를 옮겨 주고요. 이 부분에 맞춰주면 될 것 같죠. 조금 디테일하게 맞춰주고요. 다 됐으면 단축키 2키를 이용해서 모서리마다 버텍스를 쭉쭉쭉 찍어줍니다. 얘는 뭐 잘 보여서 작업이 좀 편한 것 같네요. 다 찍었으면 처음 버텍스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 단축키 F키를 눌러서 선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살펴보면 안쪽은 또 잘 안 보이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F키를 눌러서 면 하나를 먼저 채워주고요. 그 다음은 삼각형이니까 밑에 쪽 버텍스를 선택해주고 F키로 채워줍니다. 앞쪽은 이제 여기 버텍스 두 개를 선택해주고 F키를 연타해서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엣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찍어 줍시다. 이래서 잘 안 보이는 거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 나이프 툴로 찍어보고 트라이앵귤레이트가 되는지 봅시다. 자르는 건 뭐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잘라주면 되겠고요. 나이프로 자르는 것도 모델링 하면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스를 나누는 걸 해볼 거니까 다시 뒤로 가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베이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열고 트라이앵귤레이트 베이시스를 눌러줍니다. 나눠주는 방법은 얘가 더 쉬운 것 같죠? 아무튼 얘도 이제 두께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단축키 A키로 전체를 선택해주고 넘버패드 1번으로 화면을 정면으로 맞춰주고요. 빨간색 화살표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대충 쭉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가운데로 옮겨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단축키 2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쭉 늘려주고요. 뭐 대충 이 정도만 늘려주면 될 것 같죠? 수치는 옆에 나오니까 Z축 수치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찰력 좋으신 분들은 뭐 더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만든 걸 한번 살펴봅시다. 위에 쇼 오버레이즈 메뉴를 꺼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만 나오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면 그냥 평평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죠. 아무튼 넘어가서 다시 쇼 오버레이즈 메뉴를 켜 주시고요. 엣지를 선택할 거니까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화면을 쭉 돌려서 이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넘버패드 1번으로 화면을 정면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X축 빨간색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살짝만 당겨줍니다.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이상해지니까 X축으로 0.015 정도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다 됐으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시 쇼 오버레이즈를 꺼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제 각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죠. 망할 로우 폴리.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쇼 오버레이즈를 켜주고 이제 요놈을 몸통에 붙여주는 일이 남았죠. 넘버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바꿔주고요. 몸통이 있어야 보고 붙여줄 수 있으니까 다시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자, 일단 몸통에 붙여주기 전에 지금 엣지 선택 모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버텍스 선택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 옮겨줄 거니까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고요. 지금 보면 이 앞에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잘 봐두시고요. 다시 화면을 정면으로 바꿔주고 빨간색 화살표를 왼쪽으로 쭉 밀어서 이동을 시켜 주는데요. 아까 봤던 그 점을 몸통에 한 70% 정도 박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봤던 그 점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선택한 버텍스를 활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물론 되어 있겠지만 위에 피벗 포인트를 액티브 엘리멘트로 선택을 해 주고요. 다시 화면을 정면으로 바꿔주고 이번엔 회전을 시켜줄 거니까 회전 기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흰색 동그라미를 돌려서 아래쪽 버텍스를 몸통에 한 70% 정도 심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넘버패드 7번으로 탑뷰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동그라미를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면 되겠고요. 각도는 17.8도로 여기 정도 오게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요리조리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잘 만들어진 것 같죠? 그럼 이제 반대쪽에도 만들어줘야 하니까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뭐 딱히 반대쪽에 해줄 것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더 수정할 거 없나 기웃기웃대고 있죠.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미러 모디파이어로 가서 이곳을 누르고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숨기기를 해주고요. 이제 쥐똥만한 눈 작업을 할 거니까 넘버패드 3번을 눌러서 측면뷰로 맞춰줍니다. 자, 이제 눈을 만들 건데 그 전에 피벗 포인트를 다시 평균점인 메디안 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눈의 위치가 이 정도에 오는 것 같은데 조금 편의를 위해서 눈 부분에서 바로 불러와지게 만들어 봅시다. 몸통을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면을 선택해 줄 거니까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고요. 면을 선택하고 Shift S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아래에 커서 to selected를 선택합니다. 선택으로 커서를 옮겨주는 거죠. 3D 커서가 눈탱이 부분으로 잘 옮겨진 것 같으니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오브젝트는 3D 커서에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조금 편하려고 꼼수를 부려주는 거죠. Shift A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서클을 불러옵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 수정을 해줄 거니까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혹시나 선택이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로 F키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한 거니까 단축키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쭉 밀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리사이즈 메뉴창에서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니까 대충 맞춰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XYZ축의 크기를 0.03으로 맞춰줍니다. 다 됐으면 이제 위치를 이동을 시켜 줄 거니까 이동 기준물을 불러오고요. 빨간색 화살표를 잡고 살짝만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너무 멀리 띄우면 안 됩니다. 넘버패드 1번으로 다시 정면으로 맞춰 주시고요. 이걸 이제 회전을 시켜줄 거니까 회전 기준물을 불러오고요. 그 상태로 흰색 동그라미를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로 사용을 해봅시다. 회전 단축키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돌려주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밑에 로테이트 창에서 앵글에 90을 입력해 주시면 90도만큼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몸통에 붙일 건데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보면 자석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해서 켜준 다음에 그 옆에 옵션을 눌러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면에 붙일 거니까 페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인디비듀얼 엘레멘츠는 개별 투영인데 이것들은 설명이 조금 기니까 지금은 넘어갑시다. 밑에 에펙트는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스냅이 되게 할 거냐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동할 때만 붙게 만들 거니까 무브에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 했으면 측면뷰로 바꿔주시고요. 이동 단축키 G키를 한 대 때려주면 달라붙게 되는데 그 상태로 엔터키나 마우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화면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달라붙은 게 보이죠? 다음 설명을 위해서 뒤로 가기를 해주겠습니다. 더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컨트롤 G. 그리고 스냅 기능도 꺼주고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오른쪽에 모디파이어 메뉴로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여기 보면 타깃이라고 있는데 붙여줄 대상을 선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몸통에 착 달라붙게 되는데 안쪽에 뭔가 붙은 것 같긴 하죠. 그런데 동그라미는 그대로인데요. 이건 여기 온케이지를 켜주게 되면 적용된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화면을 조금 돌려서 보면 어라? 분명 3D 커서에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 위로 위치가 벗어났죠. 이건 여기 램 메소드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바꿔주고 네거티브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위치에 달라붙게 됩니다. 시어머니도 놀랄 만큼 잘 붙은 것 같죠? 여러 개를 작업할 때는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계속 써야 하니까 아직은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일단 이 상태로 두께를 만들어 줍시다. 그 전에 기즈모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 같으니까 꺼주겠습니다. 다시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이 녀석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번에는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오잉? 그런데 두께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이건 노멀의 방향이 반대라서 그런 겁니다. Shift Z키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바꿔서 보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형성은 됐는데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솔리디파이 티크니스 메뉴에서 두께를 마이너스 수치로 바꿔주면 해결이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메시 메뉴로 들어가서 노멀스에 보면 플립이라고 있는데 노멀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는 메뉴인데요. 그 전에 솔리디파이 티크니스 수치를 다시 처음처럼 돌려놓고 플립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메시 메뉴로 가서 플립을 해보면 제대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티크니스 두께의 수치를 0.003으로 해서 얇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그럼 다음으로 눈 안쪽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굳이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요놈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 단축키 Shift D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거기서 ESC키를 눌러서 모아주고요. 요놈을 이제 분리시켜 줄 거니까 단축키 P키를 눌러주고 세파레이트 메뉴에서 셀렉션을 눌러서 선택만 분리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헛짓거리 하다가 선택이 풀렸다면 컨트롤 Z키로 아예 복사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사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분리가 잘 됐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텐데 그 상태로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 겹쳐 있어서 선택이 어려우니까 아웃라이너 창에서 선택을 해줍시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줘도 되지만 그냥 알아보기 쉽게 나중에 만든 서클 001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했으면 다시 에디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지금 선택이 풀린 상태니까 단축키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녀석보다 두께를 조금 더 올려줄 거니까 모디파이어 메뉴로 가서 티크니스의 두께를 0.005로 바꿔주고요. 다 했으면 단축키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쭉 밀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리사이즈 창에서 XYZ축에 0.4를 입력해줍니다. 0.3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넘버패드 3번으로 측면뷰로 바꿔주고요. 이동 기즈모를 불러옵니다. 기즈모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의 위치를 앞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위치시켜줍니다. 다 된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면 글쎄요. 잘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녀석도 반대쪽에 만들어줘야 하니까 모디파이어 메뉴에서 미러를 불러옵니다. 아, 그런데 노란 점, 오리진이 여기 있어서 미러가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데 미러 모디파이어 메뉴에서 미러 오브젝트에 몸통을 선택해서 기준점을 몸통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쪽에 제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안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도 똑같이 미러를 해줘야 하니까 아웃라이너 창에서 서클 001을 선택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미러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이 녀석도 기준을 몸통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양쪽에 제대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고 내보내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